여러분, 발표 영상을 재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뇌종양 환자의 예후 예측 모델에 대한 탐구입니다. 글리오블라스토마 멀티폼, 줄여서 GBM으로 불리는 교무세포종은 뇌종양의 약 12에서 15%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흔한 뇌종양인데요.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 등의 복합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메디안 서바이벌이 겨우 8개월밖에 되지 않는 매우 극악한 암이라고 합니다. 치료에 따른 예후가 환자들마다 상이한 것은 물론이고 치료 방법에 따른 반응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환자들의 클리니컬 프로파일들을 토대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챌린징한 이슈라고 합니다. 실제 많은 연구자들이 에이지, 베이스라인 토탈 림포사이트 카운트 등과 같은 프로그노스틱 팩터들을 이용해서 코스트 이펙티브 하면서도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 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진행한 연구들에서는 의료 영상 자체를 인풋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모델 인풋으로 사용되는 예후 인자들 간의 복잡한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않았고 반영되지 않았고 트리트먼트 디테일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의학적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되지 않았다는 등의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탐구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살펴보며 앞서서 예후 예측에 쓰이는 생존 분석 내용과 기존에 사용되어 온 방법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존 분석에서의 케플러-마이어 곡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환자들의 생존 확률을 알아보는 통계 분석 기법인데요. 이때 치료를 받고 나서 병원에 내원해 주시질 않아서 건강 상태를 팔로우업하기 어려워진 경우, 불가능해진 경우, 즉 중도 절단된 경우에는 이 라스트 팔로우업 데이트를 해당 환자의 최종 생존일자로 간주합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컨벤셔널 스태티스틱 모델은 콕스 비례 위험 모델입니다. 별칭으로 콕스 리그레션 등으로 불리는데요. 시간 t에 대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고려해서 특정 사건이, 즉 환자가 사망할 확률을 수식화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여러 특징들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개개인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나타낸 지표가 이 Multivariate Hazardous Ratio인데요. 수식에서 나와 있듯 별량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꼴로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별량들 간의 복잡한 코릴레이션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그런 인트린식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내고자 몇몇 연구들에서는 랜덤 포레스트와 같은 디시전 트리 기반의 앙상블 모형이나 의료 영상을 이용한 다양한 CNN 기반의 딥러닝 모델들을 많이 도입해왔습니다. 저는 다음에 3가지 논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순서대로 첫 번째 논문인 이 Comparison Study of Machine Learning and Classic Statistics 이 모델에서는 기존의 방법론과 머신러닝 기법을 비교해보고, 두 번째 논문인 An Interpretable Web-Based Glioblastoma Multiform Prognosis Prediction Tool Using Random Forest 모델을 통해서는 예후 예측에서의 머신러닝 기법의 활약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구의 환자 데이터셋은 GBM 환자 중에서도 파티클 빔 테라피를 받은 82명의 환자입니다. 모델 인풋으로 사용될 클리니컬 피처들은 에이지,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정량화한 KPS 등의 Patient Related Feature와 IDH1 Gene Mutation 등의 이 Disease Related Features, 그리고 Extent of Rejection, 즉 외과 시술로 절제해낸 범위 등의 Treatment Related Features로 이 3가지 유형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총 10개의 클리니컬 피처들을 이용하되 전체 데이터셋을 8대2로 나눠서 트레인 셋, 테스트 셋으로 프리픽스 하는데 이 트레인과 테스트 셋의 케플러 마이어 곡선들의
로그 랭크 테스트를 진행해보니 유의 확률이 약 0.68 정도로 두 개의 분포가 statistically different하지 않다는 것도 잘 체크했습니다. 논문 제목에서 나와있듯 최종적으로는 콕스 리그레션과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예측 성능을 비교했는데요. 타겟 베리어블인 이 time to progression free survival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cumulative prediction error 그리고 concordance index로 평가했습니다. 이때 이 별칭 브라이어 스코어는 얼마나 예측 정도가 정확한지 그 예측 오차를 정량한 지표고, 옆에 C인덱스는 환자들 간의 생존 확률이 높고 낮은 그 순서를 얼마나 잘 맞췄는가를 정량한 지표입니다. 이 팀은 콕스 모델과 RF 모델, 이 랜덤 서바이벌 포레스트 모델 모두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냈습니다. 사용한 10개의 특징들에 대해서 멀티베리어트 콕스 모델은 하잘다드 레이쇼가 높거나 혹은 p-밸류, 유의확률이 낮은 순서대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랜덤 서바이벌 포레스트 모델,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서는 피처 임포턴스를 토대로 에이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IDH1G 뮤테이션부터 쭉 내려가서 튜머 그레이드 순으로 중요한 특징이라고 나타냈습니다. 이때 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인 number of decision tree와 number of randomly drawn candidate variable들은 총 5-fold cross validation을 통해서 각각 100과 3으로 구해졌습니다. 그 결과 이 C인덱스와 브라이어 스코어는 보시는 것처럼 콕스 모델과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옆치락 뒤치락 하다가 평균적으로는 콕스 모델이 조금 더 우수했다고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롱텀 서바이벌에 있어서는 랜덤 포레스트가 좀 더 우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균적으로는 콕스 모델이 좀 더 예측을 잘해준다에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이 팀은 최종 선정된 콕스 모델을 가지고서 노모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전 해당 논문을 읽으면서 총 10개의 피처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피처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특정 피처셋을 이용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작은 데이터셋과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타겟 베리어블이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뿐이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 보면 예측 성능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연구에서는 이전 논문과 유사하게 컨벤셔널 스태티스틱 모델과 머신러닝 모델을 비교하되 그의 인트린식한 문제점인 블랙박스란 점을 라임 아나리시스와 버추얼 페이션트 그룹 아날리시스로 해결해서 해석이 가능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연세 암센터에서 키모 라디오 테라피를 받은 총 467명의 GBM 환자 데이터를 이용했고요. 총 13개의 피처 셋들은 에이지, 젠더, 시술 직전의 TLC 등의 이 바이오메트릭 팩터와 GTB 등의 튜머 릴레이티드 피처즈, 그리고 RT 모달리티, 그리고 토탈 도즈 등과 같은 라디오 테라피 디테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팀은 5-fold cross validation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비교했는데요. 타겟 베리어블을 1년 이후의 건강 상태, 그리고 오버롤 서바이벌로 나눠서 각각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와 타임 투 서바이벌 태스크, 즉 일종의 리그레션 태스크를 수행했습니다. 머신러닝의 대표 주자인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비교군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했고요. 타임 투 서바이벌 태스크에서는 GLM의 스페시픽 컨디션을 적용시킨 형태인 콕스 모델과 Accelerated Time Failure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평가 지표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있어서는 Area Under the ROC Curve, AUC라고 부르겠습니다. AUC 사용했고요. 타임 투 서바이벌 태스크에서는 이전 논문에서와 같이 브라이어 스코어와 C인덱스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결과입니다. 각 최종 모델들의 AUC를 비교한 결과
1년 후 생존 상태와 재발 여부 둘 다 RF 모델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습니다. 특히 재발 여부에 대해서는 랜덤 포레스트가 유일하게 0.7 이상의 AUC를 기록했는데요. 최종 모델들이 피처 익스트랙션을 거쳤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풋 피처 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피처 셋들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평가해보고자 Progressive Feature Insertion Experiment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년 생존 상태에서는 랜덤 포레스트가 모든 피처셋에 대해서 가장 우수하였고 재발 여부에 대해서는 AUC 기준 0.02에서 0.25 정도로 매우 근소한 차이로 콕스 모델이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AUC가 모두 0.7을 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최종 랜덤 포레스트 기반 모델 이 두 개를 라임 아날리시스로 살펴보았더니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의학적 지식들과 모두 일치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많을수록 뇌부종이 더 많이 발생했을수록 뇌부종이 발생하였을수록 그리고 외과적 절제를 확실하게 해냈을수록 더 긍정적인 예후를 예측해내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타임 투 서바이벌의 일종인 리그레션 태스크도 동일 흐름으로 진행하였는데요. C인덱스와 브라이어 스코어 모두에서 최종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동일한 피처셋에 대해서도 랜덤 포레스트가 월등하게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해석력을 더하고자 진행했던 Virtual Patient Group Analysis 결과 시간 관계상 본 슬라이드엔 다 담지 못했지만 최종 랜덤 서바이벌 포레스트 모델이 MGMT 진 메틸레이션 스테이터스나 에이즈와 같이 잘 알려져 있는 의학적 지시들과 모두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웹-베이스드 프리딕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QR코드나 URL을 접속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먼저 랜덤 서바이벌 포레스트 안에 이미 1-year survival probability가 확률이 반영되어 있는데 불필요하게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살펴봤다는 점,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 사항인 암의 재발 여부를 예측하는 것, 다시 말해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예측은 빠졌다는 점, 그리고 한 기관에서만 수집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외부 기관 데이터를 이용한 external validation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CCRT를 받은 환자들의 메디안 서바이벌은 약 15개월인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1년의 기점을 예측했다는 것도 의학적 임팩트가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팀은 이러한 리미테이션들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논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영상까지 사용해서 더 뛰어난 예측을 해낸 결과인데요. 세 번째 연구의 데이터셋 사이즈는 118명으로 이전 논문과 동일하게 CCRT를 받은 GBM 환자들입니다. 피처셋은 이전 논문들과 유사하게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요. Personal Factors, Genetic Factors, Treatment Factors를 묶어서 클리니컬 피처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의료 영상 중에서도 4가지 종류의 MRI 영상들을 Radiomi Picture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팀은 3대1 비율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나눴는데요. 타겟 베리어블은 오버롤 서바이벌로 바로 이전 논문에서의 타임 투 서바이벌 테스트와 동일합니다. 퍼포먼스 매트릭스는 C인덱스입니다. 요약하자면 총 9개의 모델을 만들고 비교했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의 이 피처셋을 클리니컬 피처들로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이 클리니컬 피처들을 각각 하나씩 사용한 경우, 2개씩 조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3개 다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 라디오미 피처들, 의료 영상을 단독으로 혹은 앞선 클리니컬 피처들과 모두 더해서 함께 사용한 모델을 비교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예상하셨다시피 가장 많은 피처들을 이용한 모델인 클리니컬 피처 플러스 라디오미 피처 모델이 그 기반 딥러닝 모델이 가장 월등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C인덱스 상으로는 0.75를 단독으로 넘겼고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해냈는지를 정량화한 IAUC는
0.79, 대략 0.8 정도에 근접한 결과를 유일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 딥러닝 모델 구조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 4가지 페이스의 의료 영상을 우측에 보이시는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대략적으로 피처를 익스트랙트 해내고 이렇게 얻어진 라디오믹 피처들을 클리니컬 프로파일들과 함께 클리니컬 피처들과 함께 총 5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최종 예측을 해내게끔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자세한 GPU 성능이나 최종 에포값 등의 디테일들은 논문의 본문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아쉬운 점은 피처 익스트랙션 프로세스와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간단한 구조의 딥러닝 모델로도 뛰어난 성능을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더 다양한 구조의 딥러닝 모델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점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논문을 탐구해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피처셋이 달라짐에 따라서 모델 성능이 매우 상이하구나를 보며 이 피처 익스트랙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고요. 의료 영상 기반의 딥러닝 모델이 독보적인 성능을 보이면서 의료 분야에서의 딥러닝 모델의 필요성이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으기가 어렵다는 이 분야 특성상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좀 까다롭다는 점, 그리고 수행한 코드들이 퍼블릭리 오픈되는 문화가 아직 좀 정착되지 않아서 정말 오류 없이 수행한 것이 맞을까? 그런 검증되지 않은 것들도 논문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정말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2가지 내용을 수행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결국 암이라는 거는 유전적 질병인데 환자들의 지인 시퀀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해서 좀 더 파워풀한 예측 모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진행한 연구 결과들이 몇 개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이를 좀 플랫폼으로 만들어낸다면 활발한 사용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법을 좀 이용해서 암 환자 개개인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예후가 도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옵티마이즈된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자유롭게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